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기유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보통 태어나서 자라는 시기를 모계시기라고 하죠. 모계시기에 태어나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길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의 시기에는요, 이제 분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피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화기 중에 병화는 무한분산이고 정화는 이제 꽃이 펴서 꽃 속에서 이제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화의 시기부터는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화의 시기를 우리가 23세에서 30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성장은 끝이, 어느 정도 성장은 끝이 나고 이때부터는 뼈대를 딱딱하게 해주는 열매를 익히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는 무토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토의 시기에는 굉장히 바쁜 시기죠. 어느 정도 공부를 또 끝나고요. 그리고 좀 일찍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무토의 시기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경험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토의 시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집에서부터 다들 독립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무토의 시기를 지나면 기토의 시기가 오고요. 이 기토의 시기가 바로 이제 성장이 끝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자를 몸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벽하게 다 자란 그런 몸의 비율을 하는 이유가 되고요. 기토는 보이지 않는 무토의 땅과 기토의 땅이 있다면 기토의 땅은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이 드러나지 않은 땅에다가 신금이라는 완벽해진 열매를 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십성으로도 기토를 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지궁을 정제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제는 나의 것으로 남들하고 공유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품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주지 않는, 나만 가지고 있는 이란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이 기토의 성향이 됩니다. 무토처럼 기토도 또 테두리잖아요. 무토는 좀 영역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토는 내 것만으로 이제 그 무토에서 키운 것들 중에서 엑기스를 뽑았기 때문에 좀 범위는 좁아질 수 있지만 실속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토하고 기토는 토잖아요. 그래서 토는 무신 간지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토는 목을 키우거나 이 땅에다가 목을 키우거나 금을 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목이나 금이 사주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의미가 되고, 이게 좀 심할 경우에는 방황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지에는 유금이에요. 유금은 경금이 화기에 의해서 키워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완벽해지면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유금이라는 금 속에는요, 이전에 목하고 화에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과 유금에는 수화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신금, 유금을 종자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자다 이러면 DNA가 되겠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금이나 이 신금을 칩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반도체 칩이나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공간 속에다가 거기다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담잖아요. 그게 이 신금, 유금에 비유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금, 유금에는 정보를 많이 담고 있고요. 이 기토 역시 제가 아까 무토에서 수확한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만 기토의 엑기스로 뽑아서 담은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기유간지 자체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유간지가 있는 분이다 그러면 뭔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신간지 할 때 이 신금이라는 건요, 아직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화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유금은 다 익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금을 새로운 수기에다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기가 필요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무신하고 기유간지는 서로 필요한 그런 기운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유간지는 화기보다는 수기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금을 수기에다가 풀어서요, 새로운 나무인, 간목으로 드러내는 게, 인목으로 드러내는 게 이 기유가 앞으로 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주가 기유간지거나 기유간지가 있으신데 수기가 있고 그 수기에서 다시 새로운 목으로 드러난 경우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아직 나무에 매달린 열매라고 했고요. 유금 같은 경우는 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건 단절이죠. 다른 사람들하고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혼자 뚝 떨어져서 고독을 즐기는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유일주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유금의 시기가 37에서 45세 사이가 되겠죠. 이 시기에는 뭔가 유금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내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금이라는 건 사유축 삼합의 중간 왕지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익은 이 종자를 수기에 풀어서 새로운 갑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윤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라는 건 수기에 풀어서 새롭게 목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사주에 유금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토하고 유금이 만났어요. 그래서 기토도 유금도 굉장히 많은 걸 품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굉장히 알차다. 그리고 엑기스만 뽑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이 기유라는 거에 음적이잖아요. 그래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토는 사유축 삼합을 하죠. 그리고 이 유금 자체가 사유축 삼합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유금 지장간을 보면요,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그러니까 기토 대비 경신금은 다 식상이에요. 식신과 상관의 요소예요. 식신과 상관이라는 건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기유 일주다 그러면 사실 음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재주도 많은 사람,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이 기토 땅에다가 유금이라는 완벽함을 계속 채우려 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금이라는 건요, 목화에 비해서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죠.
기유일주다 그러면, 그리고 유금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일지궁이기 때문에 방을 의미하고 자신의 집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집안을 이 유금처럼 굉장히 부피가 줄어든, 그러니까 널어놓지 않고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뿐이기 때문에 미식가거나 아니면 음식 솜씨가 좋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상은 베푸는 성정이잖아요. 그럼 잘 베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유금이라는 건 그 목은 관계 맺는 글자지만 이 금은 관계를 끊는 글자이기 때문에요. 베풀기도 잘 하지만 사실 이 식상의 요소가 금이에요. 금이라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잘못하면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말로 까먹는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베푼 다음에 말 한마디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배우자는 내가 식상으로 생을 했어요. 근데 이 유금 입장에서 기토를 보면 기토는 나의 인성이 되겠죠. 그러면 유금 입장에서는 기토가 해주는 걸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오면은 배우자가 아니라 엄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가끔씩 이 유금을 보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겠죠. 유금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글자예요. 그러면 나 자신한테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잔소리가 되고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상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식상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날 같은 경우에 천간에 신금이랑 경금이 드러나는 날은 이 기유일주를 그날 만났다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땅에 완벽한 열매를 품은 모습이 이 기유간지가 되는데요. 완벽한 열매를 품었어요. 그러면 자존심도 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지만 이게 내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일지궁에 품었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주는 무신간지하고 비슷하게 많이 닮았습니다. 무신간지 같은 경우는 양기예요. 하지만 이 기유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기유일주다 그러면 식상으로 여자가 그러면 수기가 되겠죠. 그러면 식상생재가 되기 때문에 수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식상생재로 여자를 위할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되겠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유금이 있기 때문에 나름 꼼꼼했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기가 있다는 건 이 유금을 푼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수기에 자신의 이 금, 종자를 풀기 때문에 금융으로 투자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새로운 목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그러면 또 사업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고요. 연구원의 그런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기유일주다 그러면 여자에게는 남편이 기유일주 여자에게는 남편이 목이겠죠. 그러면 일지궁에 목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금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금극목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유일주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는 아주 순한 남편, 이 기토일주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유일주가 결혼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 기유일주 배우자, 남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토의 잔소리를 다 받아서
넘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자가 기유일주다 그러면 식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뭐 나름 깔끔한 모습으로 음식도 잘하겠죠. 그리고 집안도 아주 깨끗하게. 그러면 일단 집에 들어오면 쾌적함을 느끼긴 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유일주 같은 경우는 여자일 경우도 수기가 조금 강해야지 이 유금을 수기에 푸는 모습으로 수생목의 역할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기유일주가 수기가 그래도 있다 그러면 남편하고 그렇게 크게 부딪히는 거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간지처럼 이 규간지도요, 천간에 금이 드러나 있는 경우라야지 사람들이 나의 재능을 알 수 있다. 아, 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유일주 사주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기유일주이십니다. 첫 번째 분은 신해년 신묘월 기유일 기사시입니다. 묘월에 태어난 기토일주세요. 천간에 이렇게 식신으로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기유일주가 제가 아까 일지에 자신의 유금이라는 자신만의 특기를 갖고 있는데 천간에 드러났을 경우에 이제 남들이 알아주는 자신의 특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천간에 이렇게 신금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지궁하고 드러난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뭔가 행동이나 말에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묘유충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을 계속 직접 충돌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성향으로 드러나는 분이십니다. 대운에서 보면요,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해자축으로 이제 겨울로 다시 흘러갔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활동하는 그런 계절로 흘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신금이나 유금은 수기에 의해서 풀려질 때, 그리고 그 풀어진 다음에 새롭게 목으로 드러날 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분 역시 해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 묘유충이 조금 강도가 약해졌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자라는 걸 원국에서도요, 해수에 풀어서요, 이 해수에서 이제 해묘미 삼합을 하기 때문에 쭉 흐르다가 이 유금의 시기에 묘유충으로 조금 너무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미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금이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흘렀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뭔가 시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하고 현재 상황하고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봄에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화하고 유금하고가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이 사화의 시기에는 이 묘목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 자체도 해자축으로 아까 흘렀고요. 그리고 천간에도 이렇게 신금이라는 자신의 식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잘하는 일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식상, 생재, 그리고 재생관까지 되는데 사실 관이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건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틀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자유로운 그런 직장에 다니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 자신이 잘하는 재주를 가지고, 그러면 자신이 뭔가 특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해묘미 삼합을 하는데요. 이 기토에다가 해묘미를 심는, 그래서 이분은 조경 쪽으로 이제 일을 계속 하시고 있는 분이고요. 월하고 제가 일지가 이렇게 충을 하는 경우는 좀 결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대운이 또 해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결혼은 하셨고요. 대신에
이 직업 특성상 계속 일하는 곳이 변동되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 계속 주말부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기사의 시기 가면은 이 묘유충이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유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주말부부를 끝내시고 이제는 같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묘유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상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조금,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해주는 마음도 있어요. 수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신금, 유금을 드러내고 또 사화의 영향으로 사유합했기 때문에 금이 더 강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다툼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식신의 요소이기 때문에요. 아내한테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잘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분은요, 여자분이세요. 기유년, 정묘월, 기유일, 정묘시 이렇게 똑같아요, 글자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같은 글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서 일어나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예전의 것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고요. 또 묘유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계속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을 가지고 이 묘목은 사실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펼쳐지는 걸 계속 이 유금으로 충을 해가지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작용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집안이 뭐 거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묘유충을 그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식신이 이렇게 유금으로 일지궁에 있기 때문에 먹는 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게 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지로만 유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묘유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젊었을 때 20, 30대 보면은 천간으로 경신금이 드러났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나만의 독특한 내 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지궁의 시기에 이르면 식상이 자녀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로 지내시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실은 남편 성은 묘목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 궁은 유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묘유충을 뭔가 말려줄 그런 글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도 있고요. 그리고 인성도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관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직장에서 관리자 쪽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임신대운 자체가 보면은 임수가 와서 정화를 정임합을 했기 때문에요. 이 유금을 달구는 그게 조금 약화되기 때문에 묘유충의 기운도 약해지는, 그리고 묘신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묘유충을 하는 게 기운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거는 또 이 묘목이 상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친정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계유대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계유대운이 오면은 문제가 유금이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묘유충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개수가 일단 사유축 삼합의 개수는 육해의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무술년부터 이 계유대운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무술년이 되면서 무게합으로 화기를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유금을 더 달구는 그런 모습으로 묘유충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프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기해로 조금 약화는 됐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운 자체가 계속 묘유충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남편이 자꾸 미워진다 이렇게 그래서 좀 고민이다라고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묘유충의 역할 때문에 이제 남편을 밀어내는 게 강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왜 자신이 그렇게 남편이 미운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운 때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신이 알았으니까 좀 조심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른 걸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묘유충이 이제 더 드러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병간호도 좀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고요. 본인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이제 그러면 찬성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 모두 묘유충이 있기 때문에 묘유충의 그런 모습이 이제 충하는 게 수기가 있을 경우에는 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수기가 있기 때문에 묘유충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수기도 없고 화기가 강해질 때는 이 묘유충이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남자분은 신금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주를 알지만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재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유 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술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